안녕하세요. 자,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동섭입니다. 풍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저번 주에는 우리가 책상을 놓는 방향, 그죠? 방법을 이야기했던 거고,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 사람마다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개인별로. 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띠별로 이야기했던 거고, 이번에는 자기의 띠가 아니라 본명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숫자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가지고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 천선수라고 우리가 하늘로 내려받은 숫자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후천수라고 해서 생활하면서 변해가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합해 가지고 본명궁 그러는데, 그 본명궁은 아무래도 태어난 연도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명궁을 빼고 그다음에 책상이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보는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통 저번 시간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북서쪽에 책상을 둬야 되는데 북서쪽에서 책상을 두되 그 북서쪽 안에서도 책상의 방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요게 방이라고 할 때, 방일 때, 요 방 구조에서 여기가 있을 수 있죠. 여기가 북쪽이다 그러면 여기가 서쪽이니까 북서쪽에 여기에다 책상을 두을 수도 있는데, 요 책상을 두었을 때 보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요리 볼 거냐, 남쪽을 볼 거냐, 북쪽을 볼 거냐, 서쪽을 볼 거냐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저번 시간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먼저 그건 있을 거예요. 본명궁이라고 하는 걸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본명궁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가 태어난 연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연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1973년이다 라고 돼 있어요. 1973년생인데 1973년생이 여자분일 수도 있고 남자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1973년을 무조건 플러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 플러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7 플러스 3을 플러스 하는 거죠. 그러면 9하고 1을 더하면 10이 되고 7하고 3을 더하면 10이니까 10과 10을 플러스하면 20이란 말이죠. 그죠? 자, 20이 나온 거예요. 그럼 20에다가 2 플러스 0이 되면 당연히 2가 되겠죠. 자, 2가 나온 숫자에다가 이분이 남자다라고 한다면, 남자라고 할 때는 마이너스 11입니다. 11에서 빼기 2를 빼시면 돼요. 나머지 숫자가 2였잖아요. 그럼 11에서 2를 빼면 9가 남을 거 아니에요. 9가 자기의 본명궁 숫자가 됩니다. 자, 만약에 여자였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자분이었다 그러면 아까 나온 숫자가 2일 때는 거기에다가 4를 더하시면 돼요. 그럼 4, 5, 6이 되겠죠. 그래서 여자분일 때는 6이 본명궁이 됩니다. 여자분일 때는. 그래서 남자분일 때는 11에서 나온 숫자를 빼는 거고요. 여자분일 때는 나온 숫자에다가 4를 더하면 자기의 본명궁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 본명궁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보는 숫자,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색깔 같은 게 차이점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속옷을 입잖아요. 속옷을 입으면 난 시험 볼 때 그러거든요. 당신 시험 볼 때 검정색의 옷을 입고 가세요. 붉은 계통의 속옷을 입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겉에 노란색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본명궁과 이 색깔의 조합은요, 어떤 일을 해도 같은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가방을 들어도 나는 검정색이 좋더라, 나는 뭐 푸른 계통이 좋더라, 나는 흰색이 좋더라 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본명궁에 의해서 색깔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음양오행이라고 해서 5가지 기운이 있죠. 가장 큰 게 목의 기운, 그 다음에 화의 기운, 그 다음에 토의 기운, 그 다음에 금의 기운, 그 다음에 수의 기운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월화수 목 금 토 일 그러잖아요. 월화금, 그리고 월화수 목 금 토 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월하고 월이라는 건 달을 의미하는 거고,
일요일 날은 일이잖아.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태양, 일, 태양, 월은 달입니다. 양, 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화가 되고요. 화,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토, 화, 수, 목, 금, 토가 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나온 숫자 본명궁에 목의 기운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에다가 보여드릴게요. 표에다가. 그래서 그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금방 찾으실 거예요. 계산 방법까지 올려놓을 테니까. 그러면 본명궁이 3이나 4가 된다면 이때는 목의 기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상이 바라보는 향이 북쪽을 향해서 보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색깔은 푸른 계통입니다. 푸른 계통의 검정색이면 나한테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른 계통, 우리 파란색 있죠? 파란색 계통에 검정색 계통이면 됩니다. 이때 검정색이라고 했더니 무조건 검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회색, 검정 비슷한 거 있죠? 그런 색도 도움이 된다. 파란색이다 그러면 파란색만 되는 게 아니라 푸른색, 그런 계통이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9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9는 화의 기운을 갖습니다. 그럼 화에는 책상을 놓을 때 동쪽이나 동남쪽을 보시면 될 거고요. 도움이 되는 것은 붉은 계통이나 푸른색 계통 계열을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토의 기운인데요. 자, 2라는 숫자, 5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당연히 책상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노란색이나 또는 붉은 계통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속옷을 입는다 그래도 붉은 계통이라든지 또는 노란 계통,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노란색을 띠고 있는 색깔이 좋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내가 중개사를 준비하다가 자, 모르는 부분이 나와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란색의 현관펜을 칠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붉은 계통의 현관펜을 사용해서 표시에 둬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네 번째,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본명궁이 있는데 그게 6이나 7의 숫자입니다. 그때는 책상의 방향을 남서쪽이나 동서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얀색, 흰색, 그죠? 흰색, 하얀색이나 또는 노란색이 나에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수의 기운이 있는데요. 이 수의 기운은 1이란 숫자가 있으면 수의 기운인데요. 수의 기운이 있으면 아무래도 본명궁이 수 1이잖아요. 그럼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서쪽, 자, 책상은 서쪽을 바라보거나 북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가장 좋고 자기한테 맞는 색깔은 검정색입니다만 도움을 주는 것은 흰색을 옆에 두면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의 기운, 화의 기운, 토의 기운, 금의 기운, 수의 기운에 따라서 책상이 보는 방향, 그 다음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색상 같은 게 있다는 걸 참조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책상을 놓는단 말이에요. 책상은 될 수 있으면 사각형이 좋잖아요. 우리가 식탁 있죠? 자, 우리가 식탁을 놓습니다. 그러면 식탁을 놓을 때 둥근 식탁도 있고 사각형 식탁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요. 화목한 식탁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둥근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네모난 색상, 네모난 식탁이 돈을 부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도 벌고 싶고 예를 들면 화목도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사각형 책상, 식탁에다가 우리가 식탁보라고 하는 거 있죠? 둥그런 식탁보를 놔두는 것도 하나의 보완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수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책상 위에다가 그런 파란색 계통이나 검정색 계통 같은 걸 사용해서 자기 본명궁에 맞는 색깔을 사용하면 힘이 실리지 않을까? 또 기운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책상을 놓을 때 책을 우리가 쌓아두는 것보다는 눕혀놓는 것보다는 세워서 꽂아놓되
세워놓을 때 넉넉하게 세우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 왼쪽에 두어야 되느냐 오른쪽에 둬야 되냐 책을 그건 왼쪽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왼쪽에 책을 두시고요. 필기는 오른쪽에 두겠죠. 그 대신 책을 놓을 때는 불규칙적으로 책을 놓지 마시고요. 왼쪽에가 높은 쪽으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내려올 때에 낮은 쪽으로 책을 꽂아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책상 위에다가 우리가 보통 저는 그 9층 석탑처럼 9층 그 탑 모양들 같은 거 있죠? 우리 문방구에 가거나 또 아니면 어디 기념품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게 탑 같은 거 있잖아요. 9층 이상 올라간 탑 같은 걸 놓아 두시면 진취적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반드시 책상 밑에다는 절대 쓰레기통을 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부하는 쪽에서 쓰레기통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좋지 않는 것 같아요. 나쁜 기운이 들어오고요. 또 이 책상이 바깥을 쳐다보게 해서는 정신이 분산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같은 방향이더라도 좀 깔끔하고 조용하고 좀 뭔가 막혀 있는 쪽을 쳐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자, 지금 이번 시간은 제가 본명궁을 빼는 방법, 본명궁을 가지고 책상이 보는 방법과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색깔을 쭉 나열을 했거든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풍수는 차선책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부는 일단 뭐예요? 합격하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집중도 있고 몰입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요 풍수가 이 책상의 풍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나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아무래도 집중도도 높아지고 또 어떻게 해요? 뭐 그로 인하여 합격의 기운도 충분히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끝허리까지 꾸준히 가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걸 요 풍수는 도움을 주시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끝허리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의 기운을 받기 바랍니다. 자, 모두 안녕히 계세요.